이더리움 가격이 2,500달러를 향해 움직일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이더리움의 반등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한 핵심 조건들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데이터를 통해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분석은 총 5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파생상품 시장의 레버리지 변화와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펀딩비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로 실제 지지 기반을 확인한 다음 기회와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더리움 시장의 분위기와 핵심 동향부터 살펴보면서 과연 지금이 반등의 시작점인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이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했던 저항선, 바로 2,000달러 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회복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흐름이 다음 주요 저항선인 2,500달러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시장 내부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파생상품 시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른바 레버리지 대청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합니다. 분석에 앞서 핵심 용어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미결제 약정입니다. 오픈 인터레스트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시장에 아직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선물 계약의 총량입니다. 시장에 빚을 내 투자한 레버리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립토컨트 데이터를 보면 최근 한 달간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요 거래소에서 무려 8천만 이더리움 규모의 선물 미결제 약정이 사라졌습니다. 시장에 쌓여있던 과도한 빚, 즉 레버리지가 대규모로 정리되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건 어느 한 거래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감소분의 절반이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나왔고, 게이트.io, 바이비트, OKX 같은 다른 주요 거래소들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미결제 약정이 줄었습니다. 시장 전반에 걸쳐서 아주 건강한 조정이 일어난 셈이죠. 시장에서는 이걸 레버리지 대청소라고 부릅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쌓였던 포지션들이 정리되면서 작은 충격에도 포지션들이 줄줄이 청산될 수 있는 그런 연쇄 청산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기초 체력이 훨씬 더 단단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립토퀀트의 한 애널리스트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미결제 약정이 줄어든 것은 강제 청산의 연쇄 효과 가능성을 낮춰서 앞으로 가격이 좀 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움직일 수 있게 돕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극단적인 비관론이 오히려 반등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역발상 투자 관점에서 펀딩비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펀딩비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그러니까 상승에 거는 쪽과 하락에 거는 쪽의 균형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펀딩비가 마이너스, 즉 음수라는 건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고요. 플러스면 그 반대겠죠? 그런데 최근 바이낸스의 이더리움 선물 펀딩비가 마이너스 0.00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이더리움 가격의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비관론에 빠져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시장 심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렸을 때 종종 반대 방향으로 급격한 움직임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숏 포지션이 너무 많이 쌓인 상황에서 가격이 조금만 반등해도 이 숏 포지션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 연쇄적으로 청산되는 숏 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가격 급등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파생상품 시장의 심리를 살펴봤으니 이제는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된 실제 거래 데이터를 통해 이더리움의 가격 지지 기반이 얼마나 탄탄한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글래스노드의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1,880달러에서 1,900달러 사이 가격대에서 무려 130만 개의 이더리움이 매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가격대가 무너지면 손실을 보는 투자자가 아주 많다는 뜻이고, 따라서 이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매수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특히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가격이 $2,000 아래로 떨어졌을 때 매수에 나선 주체들입니다.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라 장기 보유 성향이 강한 주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건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자들의 믿음은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분석한 상승 요인들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하방 리스크는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상승 요인으로는 과도한 레버리지가 청소되었다는 점, 숏 스퀴즈를 유발할 수 있는 극단적인 숏 포지션, 그리고 장기 보유자들의 견고한 신뢰,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리스크는 핵심 지지선인 $2,000가 다시 무너지는 상황, 그리고 그 위에 자리한 주요 이동평균선들의 저항입니다. 결국 모든 분석의 핵심은 $2,000 선을 지켜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심리적 지지선과 기술적 지표가 겹치는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만약 이 선이 다시 한번 힘없이 무너진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단기 반등 시나리오는 그 설득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시장의 과열은 식었고 비관론은 극에 달했으며 장기 투자자들은 굳건한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이 세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2,000라는 단 하나의 명확한 리스크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더리움이 과연 $2,500를 향한 길을 열게 될지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